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위생사, 위생곤충학이랑 환경위생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 첫 시간이니까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목에 대한 소개 잠깐 하고요. 위생사 과목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환경위생학과 위생곤충학, 특히 이제 두 과목 다 실기가 들어가 있는 과목이어서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위생사를 응시하시는 준비생들이 가장 또 난감해하시고 낯설어하는 과목이 또 곤충학하고 환경 쪽이기 때문에 우선 과목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고 그리고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책, 실기책 두 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필기, 실기 같은 날 치루어지고, 실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작업형이 아니라 똑같은 객관식 시험인데 이제 그림이나 사진 문제가 좀 섞여 있다라는 거, 그 정도 들으셨을 거고, 저는 이제 곤충학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환경위생학 두 과목 다 위생사를 응시하시는 응시생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식품 쪽이 많으시기 때문에 환경 쪽보다는, 환경 쪽 학생들도 사실 곤충학은 되게 낯선 과목이에요. 제가 10년 넘게 환경보건학과에서 겸임교수를 하면서도 저밖에 없었거든요. 곤충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그리고 전국에 몇 학교 되지도 않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이 과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수업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제 과목은 여러분들 따로 이제 예습복습 같은 거 안 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오늘 이제 진도를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20페이지까지 나갔다 하면은, 다음 시간에 시작 초반에 5분, 10분 정도를 할애해서 그 20페이지를 쫙 복습을, 리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도 나가고 문제도 뒤에 있는 예상문제, 기출문제, 유사문제들을 풀지만 지난 시간 리뷰를 계속 반복해서 하드려요. 그럼 이게 계속 오버랩이 되니까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가게 되면은 첫 시간, 첫 주에 했던 거 계속 이제 반복되게 되니까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집에서 따로 보지 않아도 계속 수업 시간에 리뷰가 돼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낯선 과목이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생사에서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깊게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다들 전공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 자체가 출제가 어렵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 리뷰를 통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수업만 계속 같이 쫓아오시면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게, 나중에 이제 8주차 넘어가서 이제 우리 종강할 때쯤 돼서는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인가 싶을 정도로 익숙해지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환경도 환경이지만 오늘 이제 위생곤충학 처음 들어가는데 용어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용어가 우리가 학교에서 들었던 용어들이 아니에요. 다 용어들이 사실은 한자로 되어 있는 용어들이에요. 심지어는 잘 쓰지 않는 그런 한자 용어들도 되게 많아요. 그거를 제가 뭐 써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할 게 아니니까 의미를, 개념이라고 하죠. 의미를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알면 끝나요, 진짜.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곤충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지도 않아요. 제가 환경과에서 위생곤충학을 10년 넘게 했지만, 사실 그것도 10년 넘게 겸임교수로 있었지만 그 중에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폐강되고 막 이래가지고. 요거만 알면은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맨 앞장에서 아마 역대 합격률을 보셨겠지만 합격률이 항상 낮았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좀 합격률이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조금 낮아졌어요. 근데 작년에 합격률이 낮아진 것도 다른 과목 때문이지 곤충학과 환경 때문은 아니었어요. 어렵게 나오면 진짜
막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식품위생학이나 공중보건학 같이 이제 공통적이고 막 이런 과목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와도 우리는 그게 많이 어려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우리 겨우 배우지도 않은, 잘 배우지도 않은,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줬던 곤충학과 환경을 이렇게 어렵게 되면 어쩌란 말이야,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올해 또 확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닐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본적인 개념만 꿰고 있으면, 근데 그 기본적인 개념은 어차피 용어의 뜻이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씩 한 글자 한 글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환경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숫자가 나오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옛날엔 꽤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쯤만 해도 두세 문제씩은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거의 없었나 그래요. 근데 예전 기출문제들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계산문제 나오면 어떡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계산문제가 제일 싫었었는데, 계산문제도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이게 떨어뜨리자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60%만 맞으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모든 자격증이 다 그렇죠. 국가고시들이 면허증을 주자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꽈서 낸다거나 어렵게 낸다거나 뭐 이렇게 함정 문제가 있다거나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사실은 40%는 버려도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 죽었다 깨나도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거의 다 알아듣긴 하겠는데, 요 대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과감히 놔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에 막 끙끙 싸매고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페이지를 못 넘어가겠는데 하고, 거기서 계속 이제 막 우리가 끙끙거리고 있으면은 전반적인 진도 못 나가서 이렇게 착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일단 넘기고 다음 진도. 뭐 연결되는 건 없으니까. 거의 단순한 게들이 대부분이니까 안 되는 걸 일단 넘기고 다른 거 나가다가 안 되는 게 앞에 있었지 참 하고 다시 들여다보다 이게 혹시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럼 또 넘어가도 되고, 시험 전에 이건 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들으셨죠? 여 카페 가시면은 제 게시판 또 따로 있어요. 곤충학하고 환경 게시판 또 따로 있고, 아예 메뉴 따로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질문방에 올려놓으시면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냥 아예 아침에 일어나면 이 게시판부터 한 바퀴 쫙 돌고, 그리고 이 닦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게 한 4시, 5시 막 이래요,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공부하시다가 막 새벽 2시, 뭐 1시 반에 이렇게 질문 올려놓으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답이 있을 거예요. 제가 6시 반이면 답을 달아놓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전화할 것도 아니고, 그냥 질문 올려놓으면은 답변이 달릴 거고, 그리고 예전에 올렸던 질문들이 또 있으니까 마음이 좀 급하시면 카페에서 검색하시면 또 답이 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이 카페가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우리 시험의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적절히 무료니까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용어의 정의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진도를 나갈 건데, 처음에 진도가 좀 느릴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또 단어의 뜻 같은 걸 요즘 좀 쓰고 그래야 되니까 느릴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굉장히 진도가 빨라지고 굉장히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곤충학, 특히 이제 곤충학은 실기책도 있지만 그림이, 사진이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벌레를 좋아하고 막 사랑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있습니다. 예, 있어요. 제가 실기책하고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있어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년도 더 됐어요. 아니, 10년도 한참 더 됐는데, 학교에 이게 이제 전자교탁인데, 여러분들은 그 전자교탁이 들어온 그런 세대겠지만, 요즘은 이제 다 있잖아요.
곤충학 수업을 한참 하는데 이제 노래기에 대한 걸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노래기는 우리 저기 이제 사진 그림이 이제 좋은 게 없어가지고, 이 노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얘들아 이게 지네 같기도 하고 막 설명하다 안 되겠어서 전자교탁에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 빔으로 띄워가지고서는 이미지 검색을 뜩 해줘 빡 띄운 거예요. 그랬더니 노래가 쫙 나왔죠. 그러니까 애들이 으아 하고 막 좋아하죠. 칼라 사진 막 나올 때 좋아하는데, 가만 사진을 같이 이렇게 학생들이랑 보다 보니까 성인의 이제 이렇게 맨 팔뚝에다 이렇게 노래기를 길게 얹어놓은 사진인 거죠. 그래서 노래기는 잘 나와서 알겠는데 이 사진의 출처가 뭐지 하고 들어갔더니 네이버 카페인 거예요. 카페 이름이 절사모. 절지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카테고리가 게시판이 곤충별로 다 있어가지고 너무나, 그러니까 정말 취향은 다양하구나. 예전에는 그런 다양한 취향이 사실 숨겨져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검색만 조금 하면 다 나오는구나. 존중해야지, 취향이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서로서로 분양하고 막 이렇게 팁을 주고 곱등이 게시판도 있어요. 그래서 곱등이는 저도 별론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대한 재미나게, 최대한 지겹지 않게, 특히 곤충학은 그렇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먼저 나가고, 책도 무겁고 하니까 필기 먼저 나가고, 필기 나간 후에 실기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06페이지 첫 페이지 위생곤충학의 개론을 빡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페이지에 문장이 길게, 원래는 이렇게 요약이 있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길게 풀어놨어요. 곤충학은 어색하기도 하고 굉장히 낯선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어쩌겠어요. 이 필기 실기 합쳐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 과목이니까. 첫 번째 줄에 절지동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지는 마디가 있는 동물이라는 뜻이죠. 마치 안테나 쭉 뽑으면 나오는 그 마디마디처럼, 그게 절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배웠죠. 얘네들은 딱 세 토막이잖아요. 머리, 가슴, 배. 이게 곤충이에요. 근데 머리, 가슴과 배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얘는 곤충이 아니라 거미강이라고 해요. 곤충강, 거미강. 이 강은 종속과목 강문계 하는 그 생물에 분류할 때 그래서 곤충은 이렇게 더듬이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리가 보통 이렇게 6개니까 세 쌍이죠. 얘네들은 머리, 가슴하고 배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리가 4쌍이에요. 거미, 전갈, 얘네들, 진드기. 거미강에 진드기가 속하고, 전갈 속하고, 거미 속하고 막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날개 있는 애들은 날개도. 보통 날개가 이렇게 4개, 2쌍인데, 한 쌍밖에 없는 애들도 있죠. 팔이나, 잠자리는 2쌍인데, 잠자리 4개잖아요. 근데 팔이나, 요런 애들은 2쌍이 퇴화가 돼서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곤충강과 거미강과 이렇게 구분이 되고, 세 번째 줄 보시면 세 쌍의 다리, 제가 그렸죠. 세 쌍의 다리. 세 쌍이니까 다리가 6개입니다. 그 다음에 유시곤충. 유시의 시자는 한자는 복잡해서 저도 못 써요. 날개란 뜻이에요. 날개. 유시곤충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곤충을 말하는 거죠. 날개 달린 곤충들, 유시곤충. 날개 없는 곤충들도 있죠. 날아다니는 개미들도 있지만 날개 없는 개미들도 있고, 벼룩 이런 애들도 날개 없고. 그리고 유시곤충 바로 밑에 보시면 단단한 외골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사람은 피부와 근육 속에 골격이 있지만 얘네들은 골격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인 내용인데 용어 때문에 잠깐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단 시작하는 바로 위에 보면은 지구상 동물 중에서 개체 수가 가장 풍부한, 종류가 많아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런 벌레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제 위생곤충이니까, 다른 말로 해충,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벌레, 그런 곤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해충이 아닌 것들은 익충이라고 하죠. 익충. 도움이 되는 벌레들, 사람에게. 우리는 이제 해충, 해가 되는 벌레들만 볼 겁니다. 자, 606페이지 맨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딱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질병. 해충은 질병을 전파합니다. 모기가 말라리아나 일본뇌염이나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옮기는 것처럼, 벌레가 질병을 옮기지 않으면 뭐 일단 해충이 아니라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계적인 외상. 무슨 소리냐면 기계적이라는 게 뭐 움직이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벼룩이나 빈대나 진드기 같은 것들, 모기도 그렇고 사람의 피부를 뚫고 흡혈을 하잖아요. 벌 같은 것들은 흡혈은 안 하지만, 벌은 사실 이제 익충이긴 한데, 말벌이나 장수말벌 이쪽은 이익이 되는 쪽이 거의 없고, 장수말벌 이런 애들은 또 꿀벌을 또 잡아먹으니까 완전 해충이죠. 거기다가 독침으로 사람을 쏘아가지고 굉장히 아프잖아요. 제가 작년 여름에 난생 처음으로 벌에 한번 쏘여봤는데, 우와, 평생 벌에 쏘인 적이 없다고 막 자랑하고 다녔는데, 오, 벌에 머리를 쏘였는데, 와, 오우, 야, 뭐 어지럽게 막 띵해가지고, 기계적 외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죠. 성가심이나 불쾌감. 누슨스라고 읽어요. 누슨스. 혐오감, 성가심, 귀찮음. 보통 귀찮은 거. 파리는 질병을 전파하기도 하지만, 파리가 맹맹거리면 아우 막 짜증이 나죠. 한오살이나 깔따구 같은 것들. 깔따구는 질병을 전파하지도 않고 기계적인 외상도 입히지 않아. 근데 그냥 싫은 거지. 저쪽 구석으로 막 다리가 많은 애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리마라고 하는데, 돈벌레라고도 하고, 뭐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설레발이라고도 하고, 우와, 막 다리가 이렇게 갈색 다리가 쫙 물결치면서 푹 지나가면 우와, 소름이 쫙 돋는데, 걔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질병 전파하지도 않아요. 근데 좋아? 싫잖아. 보기만 해도 싫은 거죠.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거죠. 이런 애들이 누슨스예요. 누슨스. 또 있죠. 방금 전에 언급했던 곱등이는 커먼 네임이고 그냥 하는 붙인 용어고, 알락말 귀뚜라미라고 하는 귀뚜라미의 일종인데, 얘가 처음에 매스컴을 탔을 적에는 얘가 기생충으로 전파한다고, 뭐 연가시? 뭐 이런 걸 전파한다고, 연가시라는 제목이 영화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근거 없는 내용이고요. 사람에게는 전파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얘는 그냥 좀 시끄럽고 습하고 어두운 데 살고 귀뚜라미니까 소리 안 해요. 근데 둘 다 안 해, 사실은. 연가시도 안, 사람한테는 안 옮겨요. 이게 동물이나 이제 다른 곤충한테 옮기지. 근데 싫잖아. 얘가 길고 두툼한 허벅지를 딱 접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서는 이 채찍처럼 막 이렇게 막 더듬이를 막 돌리고 있으면 저뜸이 어디로 튀어 도망갈까 막 잡기로 뭐 하는데 막 이거죠. 이거 누슨스. 이거 사실 크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애들도 있죠. 벌은 기계적 외상밖에 없고 질병 전파는 없지만, 벼룩은 둘 다 하죠. 모기 둘 다 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리고 셋 다 걸린 애들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뭐 벌레 다 싫으니까. 다리 많은 것도 싫어. 몸통 긴 것도 싫어. 근데 길면서 다리도 많고 이러면, 뭐
제일 싫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어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겠어요? 결국에는 어떤 벌레가 어떤 질병을 옮기는지. 그리고 얘네들의 결국 맨 밑에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예. 구제 방법. 구제라는 게 뭐 도와주는 헬프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구제는 얘네들을 잡아서 없애자. 박멸하자의 구제입니다. 쥐가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라 쥐를 죽이자는 약이잖아요. 그것처럼 구제법. 이거. 이게 결국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익숙치 않은 벌레들의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형태적으로 구분하자. 위생사라고 하는 국가 면허 자체가, 그쵸? 위생적인 삶을 위해서니까 거기에 이제 해충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어떻게 얘를 구제해서 위생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은 어느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겠구나가 이제 딱 떠올 거예요. 왜? 구제 방법에는 얘네들의 생태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장마철이 될 거고,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모기가 막 득질을 할 텐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지자체에 있는 뭐 동사무소, 구청, 면사무소 이런 데서는 있잖아요. 그 아저씨들이 약통 들고 다니면서 맨홀 뚜껑 같은 거 열고서는 막 약을 치거나 거기서 하수구 물 같은 걸 떠가지고서 모기 유충이 얼마나 있나 검사하고 막 그러고, 공터, 야적장, 쓰레기 더미 이런 데 가가지고 약도 뿌리고, 폐타이어나 화분 같은 거 이렇게 막 있고 그러면 거기 물 고여 있거든요. 그 안쪽에. 거기에 모기 유충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일주일 안으로 모기가 돼서 확 날아오른단 말이죠. 구제를 하려면 얘네들의 생태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607페이지에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종속 과목 강문계, 제가 거꾸로 해가지고 계속 거꾸로 하는데, 종속 과목 문, 강, 목, 과속종이죠. 아무튼 그것대로 나오는 건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바퀴목에 이질바퀴, 독일바퀴, 집바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시험에. 바퀴는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노린재는 순 우리말일 거예요. 한자가 아니에요. 노린재가, 이 노린재라는 노린이 이 고약한 냄새 있죠. 꼬리꼬리한 냄새. 그 야외에 있는 화장실 같은 거, 이게 한강 시민공원의 화장실이라든지 야외에 있는 공원의 화장실 이런 부분은 화장실의 방충망 같은 데에 그 살짝 오각형에 날아다니는 벌레가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물거나 해치진 않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날려보는 거 하면 얘네들이 날아가 피식하면서 방구 냄새를 팍 풍기면서 날아가요. 냄새가 나는 벌레가 있어요. 그 노린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국내에만 300여 종 이상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종류가 1000종이 넘는데요. 근데 그 노린재는 뭐 사실 흡혈을 한다거나 질병 전파하진 않지만, 여기서 우리는 노린재에 속하는 빈대. 근데 빈대도 질병을 전파하진 않아요. 빈대는 순수히 이거예요. 흡혈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혀요. 몇 달 전에 그 서울 시내에 있는, 보셨죠? 다 인터넷 그 뉴스? 그 숙박업소에서 그 모텔급 업소였는데, 침대 밑에 빈대가 막 드글드글, 이게 무슨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 본 적이 없는데, 드글드글 하더라고요. 그 빈대에 물린 상태는 또 굉장히 특이성이 있어가지고, 꼭 병원에서 보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빈대가, 노린재에 속하고, 이도 매번 나와요. 이는, 사실 빈대나 이나 벼룩 같은 것들은 없어진 벌레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그래요. 제가 곤충학을 진짜 2000년대 초반서부터 강의를 했는데, 뭐 볼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보니까 또 그 중에 머릿잎. 초등학생들 그 가정통신문 있잖아요. 집으로 보내는. 요즘에는 알림이 그래가지고 핸드폰 앱으로 오는데, 초등학생들, 특히 이제 남학생들 머리에 머릿잎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으니 주의하라고. 근데 강남
그쪽 초등학교에서 벌써 한 10년, 15년 전에 그런 가정통신문이 나왔었대요. 이도 아직 우리 주변에 있는 거야. 이도 기계적외상 질병처가 같이 한단 말이죠. 또 이제 파리 또 어마어마하죠. 파리, 지파리, 쉬파리.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채채파리. 채채파리는 채채파리는 이렇게 쓰는데 요게 이제 흡혈파리예요. 흡혈파리. 사람 피를 빨아먹는 파리가 몇 종이 있는데 쉬파리도 그렇고 채채파리도 그렇고 근데 채채파리는 또 수면병 아프리카 수면병이라고 하는 또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기 때문에 물론 국내에는 없어요. 없는데 시험에 잘 나와요. 국내에는 있는 파리가 아니에요. 이 아프리카 수면병이니까 딱 봐도 벌써 아프리카에 있는 벌레 같잖아요. 맞아요. 아프리카에 채채파리가 있을 때 아프리카 수면병을 전파를 하는데 간혹 환자가 생기는 건 이제 여행을 갔다거나 출장을 갔다거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뭐가 이제 우편물 같은 게 왔는데 애벌레나 성충이 묻어와서 흡혈을 해서 옮기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모기 있죠. 모기. 파리랑 모기랑 밑에 있는 등에가 다 파리목에 속한다는 거. 모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말라리아, 학질이라고 하죠. 말라리아 또는 뭐 일본 내염 이런 것들을 옮기고 다른 질병들도 많이 옮겨요. 모기가 아마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퀴랑 파리가 뭐 한두 문제씩 이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은 벼룩. 벼룩이 지금 아시다시피 2021년부터인가 문제가 다 공개가 돼서 국시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마 열람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벼룩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3년 연속으로 출제가 됐어요. 귀찮으시면 국시원 안 들어가셔도 우리 문제집과 우리 교재에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벌은 뭐 꿀벌은 사실 쏘이지만 않으면 익충이고 말벌은 무조건 해충이고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진드기가 있는데 진드기는 아까 말씀드린 곤충 쪽이 아니라 거미강이라고 그랬죠. 진드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큰 거랑 좀진드기랑. 좀진드기는 잘 안 보여요. 특히 그 옆에 있는 맨 밑에 줄에 있는 옴진드기, 먼지진드기 우리 잘 아는 진먼지진드기 이런 애들은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로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큰 진드기예요. 참진드기, 공주진드기. 그 중에 이제 공중보건학에도 나오지만 아무튼 여러 과목에서 잘 나오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옮기는 법정 감염병 SFTS를 작은 소 참진드기라고 있는데 작은 소 피 참진드기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길게 써드린 건 뭐냐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름철만 되면 주의령을 내려요. 이게 2015년, 14년서부터 갑자기 발견된 건 아니지만 치사율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가지고 한강시민공원에도 얘가 출몰하는 걸로.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젊은 사람들은 크게 피해가 없이 걸려도 감기 몸살 정도의 그런 증상으로 넘어갔는데 노약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사망률이 15%에 달했어요. 그래서 법정 감염병 3급으로 지정이 돼버렸어요. 이게 진드기가 옮기는 거예요. 진드기 중에 참진드기인데 무슨 참진드기? 작은 소피 또는 작은 소 참진드기가 옮기는 거다. 이 참진드기는 여기 거미강에 속하는 벌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쫙 이제 들어갔어요. 지금 한 얘기들도 다음 주에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울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중보건학도 있고 식품이상학도 있고 외울 게 되게 많고 숫자도 외울 게 많으니까 제가 하는 저랑 같이 하는 과목들은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념, 위생곤충학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곤충은 해충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다른 말로 거기 써주세요. 의용 곤충학 이렇게도 씁니다. 이거 옛날 말이에요.
의용의 의자는요, 의학할 때 의사, 의원할 때 의자예요. 그러니까 의용곤충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곤충학이다. 이런 내용인데, 밑에 있는 내용은 쉬우니까 그냥 쭉 봐주시면 되고, 최근 한 5년 동안 출제가 안 됐긴 했었는데 10여 년 전쯤에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 그 밑에 있는 발달사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뭐 동그라미 7번까지 있으니까 너무 많잖아. 이거 어떻게 다 보란 말이야. 거기 있는 4번에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말라리아를 전파했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다음 보기 중 위생곤충학의 발달사에서 발견자와 질병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기 쉽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니콜의 이가 발진티푸스 전파한다는 거, 6번에 브루스와 나바로가 채채파리가 수면병을 전파한다라는 거, 4번에 있는 로스가 중국 얼룩날개 모기라고 하는 모기가 있는데 딱 말 그대로예요. 날개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있어서 얼룩날개 모기예요. 이게 말라리아를 전파한다. 옆에 있는 시몬드가 흑사병을 벼룩이 전파하는구나 라고 또 알아냈다는 거. 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죠? 오지선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보고 아닌 거, 맞는 거, 그거만 잘 소거시켜가지고 고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분류. 아까 한 2번쯤 나왔었던 그 있죠.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거는 뭐 생물학에서도 미생물학에서도 다 우리 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곤충학에서 특별히 어렵거나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저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 진드기는 곤충이 아니구나. 진드기는 거미에 속하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다. 동물계의 절지동물문의 곤충강의 파리모기, 모기과의 진모기 속에 작은 빨간 진모기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구나. 이것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물의 일반적인 분류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니까 이명법이라고 하는 거. 이명법은 뭘 말하는 거죠? 예, 속명하고 종명을 같이 쓴다는 거. 이거 어떻게 쓰죠? 이탈릭체로 15도 기울여서 이탈릭체로 쓰게 되어 있죠. 학명이죠, 학명. 그게. 뭐 달달달 외워야 될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도표에 있었던 거를 말로 좀 풀어놨어요. 첫 번째 곤충강의 구성.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 가슴과 배. 그죠? 두부. 용어가 전부 한자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자 용어를 우리말 용어랑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호환이 돼요. 머리, 가슴, 배. 두부, 흉부, 복부. 배는 복부. 흉부는 가슴. 그 뭐지? 흉부외과. 가슴. 그 다음에 머리는 두부. 그리고 이 머리에는 뭐가 있다? 한 쌍의 대안과 촉수. 대안은 큰 눈. 말 그대로입니다. 촉수구기. 촉수도 있고 촉각도 있거든요. 나왔으니까 딱 구분을 할게요. 촉수랑 촉각이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서 촉각은 촉각은 안테나 영어로 쓰면. 촉수는 이 안테나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더듬이라고 더듬. 그죠? 촉수는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나 아무튼 파르프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 작은 턱수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벌레는 촉각만 있고 촉수가 없는 벌레도 있고 어떤 벌레는 촉각과 촉수가 둘 다 있는 벌레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부에 촉수가 있고 구기. 구기는 또 뭐냐? 용어가 계속 나오죠. 구기. 이 구는 입구자를 말이에요. 입구자. 근데 사람의 입은 뭐 맨날 보는 거지만 우리가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 동물의 입은, 곤충의 입은 사실 확대해서 보면 되게 복잡하고 다단계로 바바바바바 열리고 닫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영화 에어리언 같은 데 나오는 괴물의 입이 다 곤충의 구기에서 착안을 한 건데, 복잡하게 되어 있고 되게 입 쪽이 다양한 그런 베리에이션, 다양한 그런 변화가 있어서 그걸 그냥 구기라고 하고, 영어로 그냥 마우스라고 한 걸로 마우스 파트라고 그래요. 입 주변이다. 입 부분이다. 그게 구기. 되게 복잡한 구기를 갖고 있고, 곤충마다 또 입이 딱 형태가 달라요. 나비는 빨대를 쫙 펴가지고 뭐 수액을 빨아먹고, 바퀴벌레는 씹어요. 파리는 씹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스포전 같은 걸 대고 쭉쭉 빨아먹기도 하고, 곤충마다 입이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게 되게 특징적입니다. 그 다음에 흉부, 가슴에는 날개. 기본은 두 쌍의 날개, 세 쌍의 다리인데, 두 쌍의 날개는 퇴화돼서 한 쌍만 갖고 있는 애들이 있다. 모기와 파리가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퀴도 있죠. 바퀴 날개 있습니다. 아시죠? 딱딱한 날개 밑에 얇은 날개가 또 숨어 있잖아요. 걔들도 두 쌍이에요. 그래서 급하면 푸석푸석 하면서 날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큰 바퀴들. 집에서는 본 적이 잘 없는데, 큰 건물에 뭐 지하실이라든지 오래된 건물에 이런데, 쓰레기장 이런 데는 포덕거리는 애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거미강이 있는데, 거미강은 두흉부와 복부.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로 머리, 가슴 플러스 배라고 하죠. 촉각이 없어요. 더듬이가 없는 것이 더듬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파란 글씨, 그 다음에 기출마크 이런 것들은 두세 번 이상 다 출제가 됐었던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다른 컬러와 기출마크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다리가 네 쌍인데 두 쌍이 또 있어. 부속지. 이게 뭐냐? 구부의 일부. 그래서 거미를 확대시켜 놓은 그림을 보면은 입 옆에 저기도 그렇죠. 꽃게 같은 애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입 옆에 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걸 부속지라고 한 거예요. 부속지.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아니어서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진드기, 거미, 정갈이 여기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갑각류, 거새우강, 새우 쪽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물에서 사는 애들이죠. 수소생활, 개, 가재, 물벼룩. 얘네들은 다리가 5쌍. 지금 있는 내용들이 우리 실기책에 다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복습을 할 거예요. 곤충학은 필기와 실기가 진도도 똑같고 순서도 똑같아요. 두 번 복습하는 그런 수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진해강. 진해강은 많은 체절. 머리, 가슴, 배, 이 세 토막이 아니라 어마어마하죠. 되게 많은 마디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놈의 진해는 머리 쪽에 첫 번째 마디, 첫 번째 체절, 첫 번째 마디에 포이즌 클로우, 독조가 있는데, 포이즌이 독이니까, 클로우가 이제 발톱이란 뜻인데, 독을 가진 이 발톱이 있어서 그걸로 무는 거죠. 물게 되면 쥐네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쭉 다리가 이렇게 되게 많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슨 바이킹의 투구처럼 이렇게 이빨 같은 게 딱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남색 바디에 보통 주황색 다리로 아주 컬러풀한 그런 적인데, 그걸로 딱 물면은 거기서 독이 이제 나오면서 곤충이나
동물이나 이런 애들을 되게 아프게 만들죠. 그 밑에 있는 종류에 왕진에, 땅진에, 들진에 나와 있는데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진해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기는 진해랑 비슷해요. 근데 얘들은 조금 다른 게 진해보다 훨씬 더 많은 마디도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진해는 좀 납작한 그런 형태라면 노래기는 둥근 원통형, 마치 그 지렁이처럼 그런 걸로 구분을 하고요. 다리가 훨씬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또 뭐가 되어 있냐면은 바퀴목은 직시목이라고 해서 시는 날개라고 말씀드렸죠. 날개가 어떻게 이 직자는 똑바르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딱딱한, 그래서 그 풍뎅이 날개처럼 바퀴벌레 날개가 좀 그 골격처럼 되어 있죠. 그 밑에 얇은 날개가 또 있고, 그리고 구분은 저작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저작은 아시죠? 씹는다는 뜻이죠. 씹는 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씹어가지고 삼킬 수만 있으면 얘들은 무조건 다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바퀴가 굉장히 그 소화력이 가장 좋은 벌레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촉각은 편상인데, 편상은 뭐냐면 실기책에 이제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될 건데, 일단 단어 설명하기. 편상은 편이 채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채찍 모양의 더듬이를 갖고 있다. 길고 가느다란. 그 다음에 다리가 주행에 되게 적합한, 점프라든지 이게 아니라 달리기에 적합한 다리. 바퀴벌레의 속도를 사람의 사이즈로 환산을 해가지고 저기를 하면은 거의 100m를 2.6초에 돌파하는 정도의 속도래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사이즈랑 사람의 사이즈를 이제 호환을 시켜가지고 보면 그거를 시속으로 따지면 시속 한 150km 정도 된대요. 거의 치타, 동물 중에 가장 빠른 치타의 속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바퀴벌레를 이 공학자들이 되게 막 연구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 그걸 폭풍적인 그런 속력, 벼룩의 점프력 뭐 이런 거 막 연구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 매미는 매미노린재, 물장군, 빈대. 매미목의 반시목이라고 되죠. 반시목. 이것도 날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는 닭날개이, 사람이, 뭐 새털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쏘는 거니까 달달달달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벌에 막시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막자는 뭐냐면 횡격막 할 때 막 있죠. 꺼풀. 그 벌 날개 생각하시면 아시죠? 얇은 투명한 그런 날개를 갖고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벼룩은 은시목이라는데 벼룩은 날개가 없잖아요. 이 은자는 뭐냐? 수물은. 은닉하다, 은폐하다 할 때 은자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다 퇴화돼서 없는 거죠. 그래서 날개가 숨어있다. 은시목. 나비는 인시목. 이 인자는 비늘. 나비나 나방은 이렇게 날개를 만지게 되면 하얀 가루가 막 묻어나잖아요. 그걸 비늘이라고 하죠. 비늘. 인편, 날개의 비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밑에는 파리목인데, 여기는 좀 외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밑에 표도 있어요. 파리는 쌍시목이니까, 이제 쌍시목은 아시겠죠? 날개가 두 쌍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파리목은 날개가 두 쌍인 애들을 구분을 하는데, 파리목이 세 가지 아목이 있어요. 아자는 뭐냐면 이제 한 챕터가 있고 그 밑에 서브 챕터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리목에는 장각, 단각, 환봉의 아목이 따로 있는데,
장각, 단각, 환봉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들어있는 곤충들의 분류를 우리가 구분을 하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게 바로 작년은 아니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는데, 자, 제가 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장가 과목이잖아요. 장자가 길다는 뜻이죠. 그죠? 긴, 뿔, 파리, 목. 장가 과목을 긴 뿔파리로 우리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옛날엔 장가 과목이라고 불렀어요. 각이 뿔각자예요, 뿔각자. 그럼 단가 과목은 작은 뿔이겠죠. 긴 뿔, 짧은 뿔, 작은 뿔. 그 다음에 환봉은 환봉은 곤봉 뭐야, 곤봉. 그래서 장가 과목, 단가 과목, 환봉 과목을 뒤에 다시 구분을 해놨어요. 표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필기하다 보니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어디 갔지? 어, 667페이지 보시면요, 667페이지에 3번 파리 해놓고서는 똑같은 표가 또 있어요. 환봉 암목이 가락지 감침 파리 암목, 장가 과목은 모기 암목, 단가 과목은 등의 암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긴 뿔 파리 암목, 작은 뿔 파리 암목, 그 다음에 환봉 암목은 곤봉이라는 뜻인데, 동그란 곤봉이라는 뜻이거든요. 환봉이 그걸 가락지, 반지죠, 반지. 네, 가락지 감침 파리 암목으로 설명을 했어요. 두 가지 한자 용어와 우리말 용어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 구분은 어떻게? 일단 장가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왜? 모기가 제일 출제의 비율이 높으니까. 근데 장가 과목의 장각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밑에 있죠, 표에. 촉각이 길어. 안테나, 더듬이가 긴 애들. 모기, 나방파리, 먹파리, 등의 목이 깔따구. 깔따구가 모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깔따구의 별명이 모기부치야, 또 모기부치. 단가 과목에는 다 등이에요. 단가가 뭐겠어요? 안테나가 짧단 말이지. 그리고 파리는 환봉 과목인데 이것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파리의 더듬이는 되게 짧아요. 파리의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있지, 파리가. 그러면 여기가 더듬이 자리, 정면에서 봤을 때 더듬이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를 옆에서 보잖아요. 이 정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진짜 곤봉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환봉 암목인 거지. 이거는 정면도, 이건 뭐 측면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실기책에 보면은 다 더듬이 그림이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 다 가지고 계시니까 잠깐 볼까요? 그럼 잠깐. 예, 파리의 더듬이가 특이하게 생겨서 몇 페이지인 거 하니 일단 265페이지 첫 페이지만 봐도 그림 사이에 B번 보시면 그림 사이에 B번 보시면 그 선글라스 쓴 것 같은 정면 얼굴 있잖아요. 거기에 눈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더듬이에요, 요게. 파리에.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 347페이지에 그림 115에 보시면 맨 오른쪽 그림이 더듬이를 확대시킨 거야.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퀴벌레나 곱등이나 모기의 더듬이가 아니라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파리의 더듬이가. 그래서 환봉암으로 따로 분류를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표가 나오고 막 이렇게 뭐 용어들이 나와서 갑자기 그런데 구분만 분류만 하시면 돼요. 다 파리과에 속하는데 모기는 장갑 더듬이 긴 애들, 등에는 따로 짧은 더듬이, 그 다음에 파리는 더듬이가 이렇게 곤봉처럼 생긴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리과, 검정파리과, 채채파리과, 쉬파리과. 촉수도 보세요. 촉각도 차이가 나지만 촉수도 장가 과목은 길죠. 4에서 5절. 단가 과목은 짧죠. 환봉 과목은 더 짧지. 촉수와 촉각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첫 시간을 아주 성공적으로 위생곤충학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을 쫙 정리를 한 거고, 다음 시간에 609페이지에 있는 체질 및 보존,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체질 및 보존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